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과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제 귀에 자꾸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책을 쓰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책을 읽고 지난 영상에서 이 책의 내용과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근본적인 내용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의 개념을 다시 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회적 기업의 본질은 순환이다. 모든 기업은 결국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그 반대인 개인적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환의 가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릴 것이며 사회적 기업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가치주의 경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것이지만 그것이 가치주의 경제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사회적 기업들이 그래야 하는, 나아가서는 모든 기업들이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기업의 정반대 쪽에는 전통적 비영리 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정중앙에는 사회적 책임 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비영리 기관과 사회적 책임 기업 사이에는 수익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 기업과 전통적 기업 사이에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비영리 기관과 수익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과 전통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범위는 수익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과 사회적 책임 기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한마디로 사회나 복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가치 창출 능력 면에서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후원을 받아야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정의를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을 확장하고 전환해야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자산의 활용과 사회적 자원의 순환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환원을 해서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이윤을 창출해서 사회의 발전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업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이렇게 3개의 문장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영상에서 풀어드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사회적 자산이 무엇인지, 사회적 자원이 무엇인지, 순환이 무엇이고
사회적 환원은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 것이고요. 사회적 가치 말고도 사회적 이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기업은 적은 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만큼 사회 전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그 존재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협소한 개념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탈피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개인이 하는 경제 역할을 단체를 이루어서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하는 경제 역할이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만의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열매들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나누어서 사는 세상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큰 규모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단체가 만들어져서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더 뛰어나고 더 우수하고 더 높은 기술을 요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흔히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거두지 못한다면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분명 맞는 이야기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어느 특정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필요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기업이 채워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그 기업이 가져가는 것일 뿐입니다. 개인의 이윤 추구가 우선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성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업이라는 정의에서 사회라는 말을 떼어 놓는다면 기업이라는 말도 떼어 버려야 합니다. 특정 기업만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이 따로 존재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의 반대의 개념인 개인적 기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고 사회적 자원을 순환시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반면에 개인적 기업은 자산과 자원을 사유화해서 사용하고 개인적 가치의 창출을 추구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환원을 통해서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하는 반면에 개인적 기업은 창출된 가치를 개인적 환원을 해서 개인의 부의 증식에 사용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이윤을 창출해서 사회의 발전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반면에 개인적 기업은 사회적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특정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경제활동을 하면 그것을 다른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나누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만을 위한 관점으로 운영된다면 기업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부의 쏠림은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관점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기업 활동에서 부도덕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사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기업이 오히려 사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개인적 기업이라는 지금의 관점을 버리고 사회적 기업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본질은 순환에 있습니다. 흔히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고용하거나 무언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거나 혹은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즉 보통의 기업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기업의 사적 이익은 줄이고 사회적 유익이 보다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기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인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주의 경제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다소 협소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기업이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많은 사람들의 경제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와 연관이 되며 이러한 연관성이 더 높아질수록 기업은 그 자체로 개인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한다고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거나 이들의 생활과 연관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범위로 활동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관이 된다면 그 연관성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자영업을 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활동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본질은 사람들과의 연관성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순환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기업 활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순환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지적 자산을 사용해서 기업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기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와 공항과 항구와 교통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물류가 가능합니다.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어야 하고 통신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쓰레기 처리 시설 등도 필요합니다. 치안과 국방과 외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재난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야 기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제공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들이며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국가가 갖추어 놓은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국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국가는 국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거두게 됩니다.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면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고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과 국가와의 이런 거래는 곧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순환 중에서 하나의 고리입니다. 두 번째 순환의 고리는 기업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사회에 생산된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들과 공산품들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이 일어나면 이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기업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순환의 고리는 인적 자원의 활용입니다. 기업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되지만 고용된 직원들은 해당 기업에만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인적 자원이 됩니다.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을 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과 사람들과의 순환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이 사람들로부터 일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취하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거나 혹은 많이 지급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한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이 활동의 결과물로 어떠한 생산품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사회에 공급이 되어서 사회적 유익이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기업 활동의 결과물로 생산품 이외에 사회적 이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이윤이라는 것은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서 이득이 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를 통한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유익을 주는 무언가가 기업 활동 중에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나 노하우가 쌓이는 것, 업무 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것, 더 나은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 활동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한글과 같이 무형의 자산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글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받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에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의 신속함과 편리함과 더불어 긍지와 자랑과 자부심까지도 심어주고 있고
엄청난 가치를 매일매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이윤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세 가지의 순환을 일으키게 되며 여기에 생산이라는 것과 사회적 이윤이라는 사회적 유익, 즉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세 가지 순환 중에서 첫 번째 순환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고 그 대가로 국가에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산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 공항, 도로, 항만, 교통체계 등의 사회 간접 자본들, 전기, 수도, 통신 등의 필수망들, 그리고 치안, 국방, 재난 대비 등의 국가 서비스들, 그 밖에 사회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적 자산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사회적 자산들을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 덕분에 기업의 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에 맞는 수준의 법인세를 지불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 간의 합당한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순환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에너지, 원자재, 공산품 등의 사회적 자원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순환입니다. 세 번째 순환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기업의 생산품을 생산하도록 하며 그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인적 자원의 순환입니다. 사회적 자산의 순환, 사회적 자원의 순환, 인적 자원의 순환이 생산품과 사회적 이윤과 함께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는 생산의 가치, 사회적 이윤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소비한 가치, 임금을 지급한 가치, 그리고 세금을 지불한 가치를 모두 합한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자산의 순환, 사회적 자원의 순환, 인적 자원의 순환이라는 세 가지 순환을 통해서 이 사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주의 경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름이 붙은 기업만이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이나 혹은 생산하는 생산품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세 가지 순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크고 더 유익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진짜 역할이며 곧 모든 기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먼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제안화 서비스를 생산해내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과 직원들 간의 거래이며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닌 합당한 거래가 되어야 순환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그에 맞게 부과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 활동 중에 사회적 자원을 사용한 대가를 그에 맞게 지불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기업은 이 사회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활동 중에 만들어내는 생산품 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발생하는 것을 사회적 이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사회적 이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할 때에 사회적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적 이윤은 보통 지적 자산에 해당이 될 텐데요.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 이외에도 기업이 추가적으로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해서 사회나 복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면 이것도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보통 인식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들도 모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가치주의 경제의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자산과 사회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순환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순환과 함께
생산 활동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 그리고 창출된 사회적 이윤의 환원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에너지 가치와 시간 가치, 그리고 정신 가치로 표현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치주의 경제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았고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개념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산정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내용의 영상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